안녕하세요. 이지스타TV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힘든 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뿐만이 아니고 그 전주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다들 참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계속 빠지지도 계속 오르지도 않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제 기준을 잘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라는 부분이 정립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실 테고요. 경험도 쌓여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자면 조금 다행인 거는 금요일 한국장과 미국장 모두 최악의 흐름으로 마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를 조금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낚시처럼 기다림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분석하고 결정해서 투자하신 만큼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 있도록 그런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주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저저번 주가 되겠네요. 이제 4월 30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상운송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개방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해상운송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가 이제 이런 물류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압박에 의해서 이제 좀 인플레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해상운송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주말 라이브 방송 때에 보러 와주신 분들을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일단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조금 탁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이때죠. 4월 30일, 29일, 30일 이때니까 제가 이제 4월 30일 날 이제 영상을 이제 라이브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5월 2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20% 가까이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라이브를 보시고 월요일 아침이라도 이제 조금 접근을 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일단 그날 영상은 제가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매매 꿀팁들이 좀 영상에 담겨 있는 관계로 저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영상은 좀 양해를 구하고 내렸는데, 일단 그때 좀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일단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이제 H&M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H&M도 상승폭은 페노션만큼 크진 않지만 좀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이날 제가 이제 이 종목들과 다르게 한 종목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이 종목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었는데 관심은 이제 거의 비슷한 날짜에 둔 거죠. 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전주로 돌아간다면 4월 말로 돌아간다면 H&M과 페노션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한해운을 언급을 드리지 않았고요. 저 역시도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낚시처럼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5월 첫째 주에 이제 대한해운이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살짝 이제 올라타고 나오길래 여기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상승하기 전 5월 10일 화요일 날 저 역시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제 지인분들과도 이제 종목 공유를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한 1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13% 정도 나왔다는 건 꽤 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꽤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30%, 40%, 50% 이렇게 상한가 20% 이상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13% 정도는 상당히 큰 상승폭이거든요. 그럼 하루 만에 꽤 괜찮은 수익을 이제 또 볼 수 있었고, 여전히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지고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조금 그 당시에는 공개하기 애매한 포지션이었고, 페노션은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을 소개 안 시켜줘서 좀 서운하다 그러실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페노션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 해상운송 관련주들을 이제 3개 종목을 나열을 했는데, 이 종목을 이 친구는 왜 여기서 들어갔고 왜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왜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앞에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아비코전자를 보자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VIP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여러 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과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게 이제 작년 7월 22일 날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VIP 관심 종목으로 이제 타점이 나왔죠. 그리고 단기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홀딩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이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좀 좋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 직전 언덕을 돌파하는 순간 어떤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하시라라고 하는 의견 또한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런 차트적으로는 크게 상승이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이 상승폭만 해도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대략적으로 한 20-30%씩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위치로 이제 올해 이제 3월 10일 날, 3월달 장 굉장히 안 좋았죠. 3월 10일 날 관심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을 지켜줄 거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 가격대를 터치하지도 않고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심을 갖고 되돌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진입을 한다면, 그게 발목이 됐든 무릎이 됐든 거기서 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또 수익이 나왔죠. 이 수익을 만약 이때 진입을 했다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4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일부를 정리를 하든 다 정리를 하든 여전히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쥐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도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왜 저기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바로 어제죠. 어제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일진전기도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심주 VIP 회원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전기차 모터 관련주입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진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손절 라인으로 봤던 4,100원 중반대를 터치만 하고 깨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 종목으로 갖고 그런 되돌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수익을 보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진입을 했다면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듯 충분히 제가 어떤 팁을 드리자면, 외봉에서 이렇게 빠져서 충분히 가격 조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돌렸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이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다가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평단을 맞춰놓고 했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너무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지는 그런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충분히 이 가격부터는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는 조금 이르겠죠. 그 시점이 이제 좀 이른 시점이 있고, 좀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이제 오늘 관심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성이 있고요. 혈당 측정, 당뇨 관련주, 그러니까 헬스케어, 의료 정밀 관련주죠.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 날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이때 VIP 관심 종목, 단기 관심 종목으로 정보폼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21년도에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일단 2021년 12월 24일 날 나갔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외봉에서 이렇게 빠지고 어떤 이제 단기적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2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는 꾸준하게 홀딩이 아니라 단기 관심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으면요, 하락하다가 이런 추세에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 있습니다. 초입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가야 25%고요.
보통 평균 20% 이내에서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수급 정도가 들어오는 게 통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20% 언더에서 좀 어떤 정도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초입에서 20%지만 그보다 더 큰 수익까지도 고려를 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하방의 추세가 끼는 첫 번째 흐름에서의 지지 받아주고 여기서 만약에 돌리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온다면 여기는 더 큰 상승폭이 나오겠죠. 근데 그 흐름이 못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하락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 20에서 많으면 25%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더 큰 상승폭으로 이제 변동폭으로 나오고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우하향할 때 처음에 이제 우하향하면서 상승 파동이 줄어들고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상승 파동이 커지듯이 이런 거를 약간 조금 파동을 이해하신다면 대표적으로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죠. 1파가 뭐 2파가 1파보다 1.5배 내지는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단기적으로도 그런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 아이센스를 이렇게 보자면 주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또 29,200원, 29,3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을 뚫고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어제 종가 이제 금요일 종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가격을 잡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려면 한 28,400원 정도, 28,400원이란 가격을 뭐 전저점이라 보고 이 가격을 깬다면 손절하는 걸로 하고 금요일 종가부터 28,400원까지 뭐 분할 매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흐름은 괜찮습니다. 예, 하락의 흐름에서 서서히 저점을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저점을 이제 올려가는 듯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고 큰 그림에서 꾸준하게 이 상승 박스권이 나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발목 같은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매출적으로 보자면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000억대, 2,000억대, 이제 3,000억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00억대에서 뭐 500억대까지, 200억대에서 거의 500억대 육박할 정도까지 단기 순이익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는 제가 뭐 저희 VIP 회원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센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스카이라이프를 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미디어 관련주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9,300원이라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을 뚫고 안착하고 뚫고 다시 지수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뚫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우상향을 하려고 한다는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 하방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은 한 8,78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중장기적 관점이니까 손절 라인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직전 저점 한 8,195원, 뭐 8,100원 중반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이 전체를 다 보시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들을 한번 잘 보시고요. 본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단은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 계획성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의견으로서 이 가격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바로 간다면 또 뭐 어떤 분할 매수를 하실 테니까 뭐 1차를 담았는데 바로 간다면 그 1차로 갖고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또 뭐 어떤 2차적인 부분에서 또 3차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크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과거 대비 이제 과거에 꾸준하게 하락하던 흐름이 바뀌어가는 듯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항상 크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의 흐름보다는 횡보 내지는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면 일단 KT가 대주주고요.
과거에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좀 진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유명한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악화가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에서 인수하고 어떤 사업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사업의 방향 또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카이라이프는 지금쯤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카이라이프는 좀 중장기적 긴 호흡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적으로 보자면 매출도 과거 대비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출만 2023년도에 이제 1조를 찍을 1조 클럽에 진입을 할 계획을 그런 예측을 갖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뭐 천억대 뭐 이렇게 많이 개선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차트적으로도 하락은 어느 정도 끝났고 횡보 내지는 이제 우상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도 체질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좀 탄탄해져가는 듯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카이라이프를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이 영상은 어제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저번 주 한 주 동안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